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닦아놓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판 제대로 뒤집혔습니다. 집값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대출 강화, 지표 하락, 거품 가격과 공급 폭탄의 영향으로 11월부터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 매수자와 청약 당첨자들도 계약 파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12월부터 2024년 2월 3달간 계절적으로 일시적인 조정 상세냐 아니면 2, 4년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닦아놓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판 제대로 뒤집혔다. 여기 보시면 집값이 지금 어때요? 계속 추락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집값 하락 3대 지표. 지금 부동산 흐름이 좋지 않은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집값 2차 가격 조정 공포 확산, 악재가 호재보다 더 많다. 먼저 대출 강화가 첫 번째고요. 지금 대출 강화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너무 가계부채, 연체율 이게 심각하니까 그래요. 지표 하락,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거품 최고치에서 공급은 계속 앞으로 폭탄처럼 늘어날 것이다. 먼저 대출 강화, DSR 40%.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뭐 많이 해주기는 60%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40% 이내로 철저하게 강화할 것 같고, 스트레스 DSR 당장 도입을 해서 가상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이 확 줄어드는 효과, 주담대, 전세대출도 강화한다라고 이제 은행별로 강화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는 금액을 축소하는 선에서 특례보금자리 정책 대출이 감소된 게 타격이 커요. 이 대출이 감소됨으로써 매수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대출 진입을 이제 강화. 자, 그 다음에 지표 하락, 시세 관련, 거래 관련, 지수 관련 세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시세, 실거래가, 시세. 지금부터 지금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관련, 거래는 계속 줄어들었었죠. 매물은 급증하면서 호가도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지수 관련, 심리지수, 부동산 심리, 그 다음에 분양 전망지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지수, 이 세 가지 다 이게 3대 지수거든요. 매매, 분양, 경매 모두 다 지금 초기 하락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한 10월, 11월부터 이게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품 가격, PIR 규모가 22년 21.3%로 세계 최고예요. 21.3. 우리 21년 동안 먹고 쓰고 자지 않고 사야 서울집을 살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빠졌기 때문에 한 17% 정도로 내려온 상태죠. 공급 폭탄 5년간 270만 가구. 엄청나죠. 여기 알파 주로 3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가 앞으로 집값을 흔들 겁니다. 인구 급감도 문제예요. 왜? 총인구 줄어들고 있죠. 생산인구 지금 일해야 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또 가구 수는 는다고 하지만 1인 가구, 주로 가난한 20대와 60대, 65세 이상의 이분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한다 좀 어렵겠죠. 두 번째, 자, 부동산 제대로 뒤집혔다. 한번 낱낱이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실거래가 하락, 9월 플러스 0.67이 10월달 마이너스 2.5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0.67이 2.5%로. 그 다음에 주간 시세. 주간 시세는 전국 0.03에서 0.01. 그러니까 플러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매수 심리도 크게 꺾였어요. 10월 달에 88.3이었던 게 12월 달에 84.7.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매수 심리가 90 이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약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량도요. 자, 11월 1454건 확 줄었죠. 아직은 다 이제 11월 것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자, 8만 건
매물은 8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양전망지수 9월 달에 100.8, 100이면 딱 중간인데 12월 달 보세요. 61.5로 불과 3달 만에 40%나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분양했다고 하면 미분양 나거나 미계약한다. 자, 경매 지수입니다. 경매 3대 지표. 경매 여러분들 낙찰가율, 낙찰률, 그리고 경매 건수가 계속 낙찰가율, 낙찰률은 줄어들면서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수자가 계약 파기, 특수한 현상입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값이 급등할 때. 근데 지금은 매수자 계약 파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끝났다 지표로 삼고 있죠. 자, 계약 파기까지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왜 이러냐? 이코노믹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매수자 계약 파기,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가 파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당첨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매를 했는데 10%가 아까우니까 등기 후에 되파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거래 파기, 매수 가격보다 하락한 매물이 지금 증가해요. 내가 산 매물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 두 번째, 계약금 10%보다 실거래가가 더 떨어졌어요. 세 번째, 매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 이거는 별로 안 빠졌는데 다른 곳, 더 좋은 곳이 더 빠진 거야. 그 다음 당첨 취소. 이게 많죠 요즘. 청약 당첨 경쟁률이야 뭐 100대 1, 200대 1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미계약. 이번에 청계 리버브자에는 그나마 입지가 성동구에서 아주 좋은 괜찮은 곳이라서 버틴 거예요. 거기는 미분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곳들은 지금 분양을 했다면 미분양 또는 미계약이에요.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계약 취소한다. 분양권, 입주권, 급매. 자, 이거 당첨 계약, 이거 당첨된 거 계약하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분양권, 입주권, 급매. 자, 아파트 하락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당첨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 자, 등기 후 뒤팔기 10% 계약 후에 집값 하락, 집값이 막 팔리지도 않고 더 떨어지니까 등기 후에 되팔기. 근데 웬만하면 손해보고 파는 것은 안 좋아요. 이게 완전히 확실히 폭락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 아직은 이제 2월을 좀 지켜봐야 하거든요. 차라리 되파는 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 계약금 10% 취소보다 취등록세가 더 낮으니까 등기 후에 되팔기 하는 거죠. 매도가 되지 않아서 더 낮은 가격의 매도, 자꾸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그렇다면 12월, 2월 이게 중요합니다. 12월 달 당장 중요해요. 이번 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2월, 길게는 2월까지예요. 뭐 3월, 4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나고 1월 달 흐름에서 방향성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2월,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보시면 금리, 대출, 정책, 지표, 전세, 심리, 물가, 유가, 전쟁, 달러, 주가, 경제, 거품, 공급, 인구, 바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12월, 2월이 이게 섞여서 상승적으로 턴을 하느냐, 하락적으로 내려가느냐. 지금은 상승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유리해요. 축소라기보다 축소됐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12월, 2월을 지나서 하락 반전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는 척 하다가 보합에서 맴돌다가 상승으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12월에서 2월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12월, 2월이 바닥이라면, 일시적 조정이라면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12월, 2월이 다시 WDB의 시작점이라면 상투 매입의 상당히 꼭지가 되어버리겠죠. 정말 극과 극인데, 그래서 12월을 꼭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들 2024년에 부동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현재 발표된 것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먼저 24년 1월 달에 많이 나와요. 발표된 게. 24년 2월에서 7월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24년 상반기 때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지, 달이. 24년 하반기 때로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자, 1월달 신생아 특례 매매 전세. 정말 매매 전세 대출 많이 해줍니다. 저리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제도가 실시되고요.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이때 진행되고요. 2월 과세, 필요경비 합리, 이것을 갖다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이게 1월 달부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주택 개념을 정비하는, 그 다음에 또 전월세 중개사 정보를 중개사의 개인 정보를 전월세 할 때 반드시 기재하게끔,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이번에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이 방안이 나옵니다. 자, 2월에서 7월 달에 나오는 거, 3월 달 제초한 면제 완화 여부가 나오고요. 4월 달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본격화되고요. 5월 달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진되고요. 7월 달 등록임대 사업자 있죠. 이거 보증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자, 22년 상반기 신혼특권 개별 신청 허용,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입대외 투명성, 입대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투명성 이것을 개정한대요. 상시로. 자, 소형주택 특례기간 연장, 청년저축 있죠. 이거 비과세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할 거고요.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 이제 앞으로 청년층, 결혼, 출산,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구지정, 지구계획 통합 이걸 합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조기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자, 제로에너지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겠다. 바로 이게 올해 24년도의 부동산 종합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양 아파트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미계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 지금 폐업 부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 종합건설사 453, 실질적으로 이제 폐업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00건에 육박한다는 거 아시죠? 내년 상반기에도 줄도산이 지금 예산이 되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분양 아파트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자, 물량폭탄, 중도금 대출 중단, 건설사 부도, 먼저 물량폭탄,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270만 가구, 이게 거의 100만 가구 가까이 돼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할인, 떨이 분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그나마 좋은데 신도시 택지지구가 아닌 곳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분양 270만 가구, 다주택 빈집 730만 가구 해서 1천만 가구의 물량 폭탄 어마무시하죠. 자, 중도금 대출 중단, 정부 대출이 축소, 가계부채 심각하죠. 당연히 대출 축소로 가겠죠. 중도금 대출 중단입니다. 은행에서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판 또는 상품별 대출이 아예 중단되고 있어요. 금액대별, 주택수별 중도금 DSR 이제 제한, DSR 꼼수도 이제 사라지고 있죠. 건설사 부도, 올해 종합건설사 453곳 폐업, 줄도산. 자, 부동산 PF 브릿지론, 고금리 장기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고분양, 공급 폭탄으로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자, 한국이 제2 IMF가 온다라고 지금 막 국내외 기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물론 확률은 아직은 훨씬 낮아요.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를 봤을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고요. 자, 한번 왜 그러면 IMF가 터지면 어떤 부분들이 쌓여서 그러느냐. 건설사 줄도산이 가장 큽니다. 미분양 미입주, 특히 PF 대출 중단, 자금난, 이게 은행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금융권하고. 자, 은행권 부실, 국내외 부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1금융권은 안전합니다. 근데 2금융권이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전염될 수가 있어요. 뱅크런 사태가 촉발될 수 있고, 가계가 지금 부도나는 곳들이 많아요. 영끌, 비투,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바로 이게 급증해가지고 개인 파산으로 확대. 자영업 무분별한 대출 1인 3억대 빚 최대. 아까 소상공인들 제가 자영업자들
파산 속출하고 있다고 했죠. 국가 경제 위기, 성장률, 무역, 소비, 투자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외환 보유고는 감소하고 있고 세금은 부족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24년 부동산 제도, 가계부채 비율, 연체율, 거래량을 함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세제, 금융, 청약, 대출, 제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1월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쭉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 비율 및 가계대출 연체율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나마 조금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체율 곡선 한번 보실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체율이. 결국은 가계부채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자, 부동산 거래량을 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쭉 줄어드는 거 보세요. 자, 거래량이 확확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품을 나타내는 PIR 규모 보시면 21년 거의 22년 근사치까지 갔죠. 계속 올라가가지고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서 그러다 22년에 좀 집값이 내려오면서 대략 한 17, 18년으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자, 아직도 지금 PIR 규모가 세계 1위를 다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이게 꼭지 찍을 때 21, 22에 가까웠잖아요. PIR이. 일본 보자고요. 일본이 무너졌을 때 18 정도 됐었어요. 여기 보세요. 특히 도쿄 빨간색. 바로 이 거품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쭉. 우리나라 지금 PIR 규모가 자, 아주 정확한 건데 지금 일본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에요. 상당히 가계 이 집값 거품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전국 거래량과 미등기 비중, 실거래가 추이, 전국 총 거래량 미등기 취소 거래. 여기 보시면 와,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점점점 줄고 있는데 등기를 늦게 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등기. 자,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 이게 0입니다. 0인데 여기 보시면요, 실거래가만 놓고 본다면 2월부터는 플러스였어요. 2월 달부터 계속 올랐다고 제가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9월, 10월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실제 거래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0.25.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10월 진입하고 10월, 11월, 12월이 실거래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12, 1월, 2월 자, 어떻게 판가름 날 것이냐.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향성 폭락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이냐. 지금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뒤집혔다고 그랬죠. 일단은 현재는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가, 달러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12월 달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